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위보화를 막론하고 당무에 개입하는 순간 영구 제명하겠다. 제가 취임 일성이었을 겁니다. 그것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거 당, 하면 그거 하면 발작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 사람들 때려잡았어요. 환자는 딴 데 찾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거든요. 당정 분리가 확실하고 용산 대통령실은 어떤 경우에도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된다. 거기에 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려잡았겠죠. 그 핵심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인유한 혁신위에 기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왜 인요한 위원장이 그 성역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지키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는 성역은 이해하는데 살다 살다 저는 이철규 의원을 지키겠다 나선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게 지키겠다는 발언인가요, 이게?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십몇칠 만에 다시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이라는 총선 앞두고 상당한 의미를 가진 직책에 들어왔을 때 그게 혁신적인 생각인가 아니면 반혁신적인 생각인가에 대해서는 혁신위원장이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으로서 답을 제대로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놓고 이철규는 괜찮은 사람이다. 영남이 아니라 강원도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이거는 위트와 유머라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니란 현실직입니다. 그럼 인유한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좀 얘기를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리안 젠틀맨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만나서 뭐 하냐는 거죠. 저보다 유승민 의원이 훨씬 피와 살이 되는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잖아요. 네. 저 만나고 나서 평가하겠죠 또 이제. 만나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런 거 하겠죠. 공개적으로 만나보면 어떠세요? 아니 저는 그분한테 그때 제가 말했던 게 뭐냐면요. 아니, 당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전제 조건을 뭐 하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대통령에 대한 진정성 있는 쓴소리라는 걸 하고 하실 것도 같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김기현 대표는 제가 당대표 할 때 원내대표였던 분이에요. 어떻게 했을 당이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선거 이기는지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론조사 5등 나오는 분이 대표 한번 해보겠다고 솔직히 말하면 많은 걸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 그 안에 자존심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에게서 야속합니다. 우리 당에 그래도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 아니면 뭐 굉장히 자질이 있으신 분들 김기현 대표 포함 뭐 그런데 원희룡 장관 포함 이런 분들이 당신을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이 희생됐어요. 예, 당신의 실정을 당신께서 하신 그런 어떤 실정을 커버치기 위해 가지고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저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좀. 김기현 대표가 내려놔야 된다는 지시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뭐 내려놓으면 뭐 내려놓는 건데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결말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 그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손 대지 말고 아무것도 누군가가 판을 새롭게 짜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일설에 따르면은 한동훈 장관이 사퇴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누군가 스피커나 메신저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덜 망가진 상태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너무 지엽적인 거로 손 대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남아보려고 하시는 행동 자체가 좀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김포의 서울 편입이라든지 아니면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거 막바지에 정말 치열할 때 민심의 향배에 영향을 주는 한 번 나오는 방법론 정도지 이게 5개월 전부터 무슨 북을 친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뭐 길게 가리주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들고 전략적으로도 문제 많아 보이고 전술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고 그게 다급해서 그런 건데 역으로 다급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럼 다른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삭제하는 거거든요.
지금 창당 가능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정치 세력으로서의 지형을 잡을 수 있느냐가 하나 문제일 테고, 두 번째는 물리적인 창당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 두 번째는 아무도 걱정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째적으로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지형과 그리고 맨파워 이런 것들 갖추냐의 그런 내용적인 문제가 중요한 거지. 뭐 사실 저는 그 물리적인 준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뿌놓고 안 쓰고도 할 자신 있습니다.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민생 이렇게 갈 생각은 별로 없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교 안보라 할지라도, 그리고 민생이라 할지라도, 경제 문제라 할지라도 모든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돼야 돼. 그게 수권 정당이지. 단일 이슈성 정당, 뭐 기본소득당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 봐요. 결국 기본소득당도 맨날 하는 게 윤석열 정부 비판으로 뜬 거잖아요. 기본소득보다는. 저는 종합적인 정치를 하는 정당이 돼야 되는 것이지, 정체성 정당, 예를 들어 젠더 이슈만 들고 있는 정당 같이 돼버린다든지 환경 이슈만 들고 있는 정당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다. 저랑 가까운 의원들에게도 크게 지금 부담을 주는 행동을 제가 하거나 아니면은 물어보곤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는 길이 옳다면은, 옳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면은 나중에 제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길이 아무래도 관심이 멀어지게 되면은 제가 창당을 하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엔 뭐라고 할까요? 코리안 헐밋 이런 걸 것 같은데. 허밋이라는 게 은자, 현자 이런 걸 텐데 만나보니 코리안 허밋이더라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르신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건 조소적으로 얘기한 거고 뭐 훌륭한 분이다 이런 얘기만 할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말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국민들한테 소개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 봅니다. 할 거면 왜 유승민한테 그랬어요? 코리안 젠틀맨. 네. 아마 이번에 실제로 유승민 전 대표한테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민유한 위원장과 밖에 인터뷰했어요. KBS에서인가? 그게 아니라 이제 대표님이랑 직접 유승민 전 위원 아니죠. 저는 그런 거 뭐 꼬치꼬치 물어볼 거가 없고. 근데 저는 분명히 또 그런 사람 평가할 것 같아요. 왠지 만나봤더니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의 어떤 사람